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나노 캠텍이라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나노 캠텍이라는 회사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계속 적자가 유지되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나노캠텍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JM 파트너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 JM 파트너의 주주가 이게 특수 목적 회사거든요. 특수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회사를 만든 거죠. 그 출자자가 시미코가 40%, 그다음에 중국인인데 제가 중국 발음을 어떻게 읽을지 몰라가지고 한국명으로는 김성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 그 김성천이 35% 해서 이 지분율이 있는데 이 김성천이라는 분이 그 창스 여행사 회장입니다. 창스 여행사 회장인데 그 창스 여행사는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점유율이 60에서 70%인 그 과점 사업자예요. 한 65% 정도 되는 그런 과점 사업자인데 이 창스 여행사가 보통 이제 한국 롯데면세점 그 단체 관광객을 독점하거든요. 우리 면세점 입장에서는 그 이 창스 여행사가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이죠, 갑의. 그래서 어떤 국내 면세점 시장에 어떤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런 여행사예요, 창스 여행사가. 이 창스 여행사가 어떻게 보면 JM 파트너를 통해서 나노캠텍을 어떻게 좀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종속회사를 많이 좀 신설도 하고 또 매수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속회사를 매수한 게 여행사를 두 개를 매수를 했어요. 여행사를 두 개를 매수를 하고 그 여행사는 어떻게 보면 창스 여행사에서 사업을 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행사를 통해서 이번에 이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좀 여행사 이제 기존의 IT에서 여행사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사업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제 앞으로 또 추진할 게 뭐냐면 그 롯데 면세점 그 면세품 있죠. 그 면세품을 도소매에서 홍콩 자유무역 지역에 뭐 이렇게 그쪽에 판매하거나 중국 온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도소매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쪽이 이제 롯데 면세점 관련된 그게 이제 그 관련 계약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발생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사업이 면세품 도소매가 무역이 가장 큰 사업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 회사를 한번 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회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번 이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읽어볼게요. 손익계산서를 읽어볼 때 전년도 2017년도 이거는 9월 달이죠. 3분기니까 9월. 그다음에 이건 2018년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비교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조회사 뭐야 IT 관련 회사에서 지금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지금 매출이 406억이 증가했죠. 그 뭐야 3분기 매출은 541억이 증가했어요. 541억. 그렇죠. 지금 541억이 증가했어요. 51억에서 593억이 되니까 3분기 매출이 541억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에서 지금 35억이 됐고 이것도 3분기도 적자에서 지금 35 거의 3분기의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1, 2분기는 적자했어요. 1, 2분기는 적자했고 2018년도도 1, 2분기는 적자했고 3분기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는 그리고
계속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6억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 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자가 된 그 종속회사를 하나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한 거죠. 회사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적자된 41억 정도 적자가 난 회사를 매각을 해버리는 거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회사를 매각을 해서 이제 당기순이익은 이제 4억 이제 흑자 전환됐죠. 이것도 흑자 전환 36억. 3분기에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뭐냐면 이 회사는 지금 완전 성격이 달라졌어요. 이 회사는 성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3분기에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뛰었죠.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뛰었고 그 다음에 적자가 나는 종속회사도 매각해서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기존 사업도 상당히 그 이제 기존 사업이 좀 안 좋았는데 적자가 나잖아요. 근데 이 기존 사업도 지금 적자폭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기존 사업도. 그리고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신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캐퍼를 좀 키운 다음에 기존 사업에서 좀 더 이쪽이 턴할 때를 기다리면 기존 사업도 턴하면은 상당히 이 기술력 이쪽 완전 기술력이고 이쪽은 좀 양적인 밀어붙이기 이제 그런 게 좀 절묘하게 조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어, 이익이 났잖아요. 이익이 났으니까 여기 보면 이익 잉여금이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익 잉여금이 줄었어요. 그쵸? 98억에서 88억을 줄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속회사를 매각을 했잖아요. 여기에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보고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올해 종속회사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신설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푹 뛰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 재무상태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큰 테두리 안에서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회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그 부채 비율은 98%예요. 98%에서 98%인데 이제 이게 전환사채가 장기 차입금의 전환사채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종속회사를 막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많은데 이 전환사채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사채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전환이 되면 될 것 같다. 그럼 전환이 되면 어차피 부채 비율은 떨어질 거라는 말이죠. 이게 자본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동자산이 839억이에요. 839억인데 유동부채가 지금 400억이잖아요. 유동비율도 괜찮고 재고자산 빼면 당좌자산이잖아요. 715억이니까 당좌 비율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안정적인 회사가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봐봐요. 여기 자본금에 보면 증가됐죠. 유상증자도 하고 자본잉여금도 많이 증가됐잖아요. 유상증자도 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보세요. 이게 상계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 종속회사 매각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상당히 좋아진 상태이고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58억이 증가했죠. 58억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종속회사들이 이제 매입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게 합쳐졌잖아요. 그냥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증가된 걸로 현금 흐름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건 현금 흐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업 현금 흐름 뭐 이렇게 증가한 거다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종속회사 여기 현금 흐름 계산하면 좀 틀려요.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계실체 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감이 별도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표는 다음부터 이제 다음 내년부터 이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하셔요.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기 미수금도 많이 증가했죠. 매출 채권은 뭐예요? 정상적인 영업 활동.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회계약체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그냥 회사의 정관이나 법인 등본상에 그 사업 목적으로 돼 있죠. 그런 사업 목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매출 에 대한 하나의 상대 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미수금은 사업 목적이 아닌 어떤 뭐 자산을 판다든지 막 그런 것들을 못 받은 돈, 단기 미수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은 저번에 이론 동영상 설명 다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셔요. 그 다음에 기타 유동 금융자산, 예,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있는데 지금 영업권 이외 무형자산인데 여기는 영업권 이외 무형자산이 지금 135억인데 막상 여기 주석을 찾아보면 이 회사가 좀 뭐랄까 이거 영업권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영업권도.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좀 틀리게 쓴 것 같아요. 영업권 포함 무형자산이에요. 그냥 무형자산이라고만 쓰면 되는데 이 영업권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주석사항을 보시면 영업권이 이번에 그 종속회사를 하여튼 사면서 영업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업권이 예. 그리고 예. 뭐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서 그 장기 차입금에서 전환사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외 전환사채 보면 예. 지금 전환사채가 예. 지금 많이 발행됐죠. 200억이 발행됐죠. 그래서 타법인 증권을 취득하고 유예차예요. 유예차. 그리고 이 뭐야? 이 회사가 지금 전환가액이 어디에요? 주식수가 이거고 그 다음에 지금 3%잖아요. 3%. 그래서 3%고 그 다음에 전환가액이 여기 있죠. 4,140원. 4,140원. 지금 주가가 한 6,000원대니까 이거는 뭐 전환 뭐 더 이상 조정은 안 되겠죠. 전환가액 조정은. 예. 뭐 전환가액 조정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여행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행사들이 이제 아마 여기도 여행사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타법인 주식 출자하면 보면 여기 보면 지금 타법인 세대 국제 여행사를 매수를 했어요. 언제? 3분기에 7월 25일 날. 그쵸?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제천 국제 여행사를 또 매수를 했어요. 그쵸? 7월 25일 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천국 예,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 예,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중국 회사를 매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여기도 보면 자, 여기도 여기 보면 이제 그 뭐야? 잠깐만요. 참외 전환사채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 위에 있었죠, 위에. 예. 이 북극성 여행사하고 약간 이 여행사들 있죠. 거기다가 또 창스 여행사, 최대 주주의 창스 여행사. 어때요? 좀 시너질 거가 있을 것 같죠? 예, 시너질 거가 있을 것 같고. 3회 전환사채 보면 좀 100억이에요, 100억. 아까 200억에다가 2회 전환사채가 200억에다가 이 3회 전환사채는 100억이에요. 100억이고 3%고. 그 다음에 이거는 5천원이죠. 전환가액이 처음에 6천원이었다가 6,800원에 했다가 지금 5천원대. 그러니까 지금 6천원이잖아요. 6천원이니까 더 이상 이게 전환가액 조정이 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펠리타 1호 처음에 이거 했는데 정정을 한 것 같아요. 3회 전환사채 정정전이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정정을 이렇게 KPL 컴퍼니에서 펠리타 1호 조합으로 이렇게 정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6,840원에서 5,003원으로 이게 정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이 회사가 지금. 그리고 최대주주도 지금 예, 예. 이제 세부 변동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 장외 매수로 해서 사고 장내 매수로 또 주식 증가 이게 사고 해서 지금 현재 예, 15.6% 예, JM 파트너스 예, 예, JM 파트너가 아까 그 창스 여행사의 최대 창스 여행사의 회장인 그 김성천 씨 중국 명으로는 잘 못 읽겠어요 제가. 가 35%. 예.
그리고 나노캠텍의 대표이사인 시미코 씨가 40%, 예,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면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 138억, 아까 자산 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자산 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 정도에,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어떤 현금 흐름은 어차피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미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환사채가 전환이 되면 또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영업 현금 흐름은 좀 포기하더라도 아마 그 관리 종목에서 탈피하는 게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것보다는 좀 재무 활동 쪽을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 종목 탈피하고, 그다음에 영업 현금으로는 좀 손해 보더라도 우선은 매출, 영업이익을 늘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활동 현금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업 활동 현금으로는 내년에 이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선이 되고 하면은 그래도 아주 장기적으로는 좀 뭐랄까 지켜보기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좀 지켜보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볼 때 단기적인 관점이냐, 중기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초장기적인 관점이냐, 이런 것들은 좀 나누어서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숫자를 통해서 그 이면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취득은 영업권이죠. 영업권. 이건 영업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권.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흐름 419억. 예, 그래 전환사채가 증가됐죠. 예, 250, 예, 1억. 자, 그 다음에 연계실제 변동으로 한 현금의 증감 30억. 해서 기말 현금이 273억이에요. 꽤 많이 증가했죠. 예,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는. 예, 그만큼 뭐 많이 빌렸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뭐야, 3분기 관리 종목이 될지도 모르는 회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자금을 좀 이렇게 외부에서 수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빌리는 것도.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한 걸 보면 뭐 정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이제 보는 건데, 지금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잖아요. 그래서 올해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이 된다고요. 관리 종목. 그래서 이 회사가, 제가 느낌이 뭐냐면 이 회사를 읽을 때 지금 최대 주주가 들어와서 이 관리 종목을 탈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사는 거죠. 회사를 사서 이제 붙인 거예요. 붙이면 영업이익이, 예, 회사를 샀는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창스 여행사나 아까 북극성 여행사 이런 쪽에서 좀 일거리를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서 이 여행사를 통해서 매출도 증가시키고 영업이익도 증가시켜 가지고 그냥 단번에 영업이익으로 돌려버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자체가. 왜냐하면 워낙 그 최대주주 관련된 회사 자체가 상당히 그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체 관광객을 65% 정도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로 보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어때요? 이제 그런 회사들, 그런 하나투어 같은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창스 여행사, 그리고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죠. 중국 쪽이니까. 이제 그런 회사가 최대 주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클 거다. 예, 창스 여행사가 또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거의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면세점 관련된 그 물품을, 특히 롯데 면세점은 중국에서 어때요? 지금 거의 뭐 불매 운동도 벌어지던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진출하기 힘드니까 어때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도소매를 하는
예, 그러한 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는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관찰해 보시라.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때 대신에 차이나의 리스크는 언제든지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나 리스크는 항상 좀 안 좋은 기획들이 많잖아요. 중국 회사와 관련해서 한번 회사 개요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소재 개발하는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였는데 좀 나빠진 것 같아요. 사업이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제가 기술적으로는 좀 많이 전병이라서 어떤 전방 산업이 안 좋은지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적이 계속 안 좋아서 아마 최대 주주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주요 사업 중에서 좀 그 안 좋은 그 종속회사 뭐 엔터테인먼트는 팔았어요. 팔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뭐 이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업 아까 그 면세점 도소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주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성장해 줄 때까지 좀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다려 준다면 성장과 동시에 이것도 이러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또 회복된다면 상당히 많은 성장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예. 그래서 제천국제영사 아까 세대국제영사는 7월 25일 날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번에 산 거죠. 이것도 나노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이게 뭐냐면 나노 바이오로직스도 예, 이번에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번에 한 거예요. 5월 16일. 이거는 뭐냐면 설립한 거고 두 개는 5월 달에 설립한 거고 이거는 뭐냐면 산 거고 7월 25일 날. 예, 그래서 이게 홍콩 쪽에 있는데 이 홍콩에 있는 이 회사를 통해서 그 롯데면세점 면세품 도소매를 이제 하는 거죠. 면세품 도소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이게 해피글로벌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생뚱맞죠 엔터테인먼트 회사. 근데 적자가 있는 회사라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 수익성이 뭐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다. 예, 그쵸?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립했다가 이건 팔고, 이건 팔았고, 그쵸? 최대 주주가 변경됐고, 그 다음에 이거 설립했고, 그 다음에 홍콩 쪽이라고 아까 이거 홍콩 쪽, 그 다음에 세천 샀고, 이것도 샀고, 그쵸? 예,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표이사가 시미코, 예, 예, 시미코. 흐름만 좀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했죠. 삼자 배정, 이 삼자 배정, 예. 그리고 이게 삼자 배정이 최대 주주, 예, JM 파트너, 그리고 잠깐만요. 특별한 게, 예, 아니네요. 잠깐만요. 네. 자, 2회 무기명, 3회 무기 아까 전환사채는 봤어요. 봤고 회사가 좀 복잡하죠. 이번에 막 계속 완전히 바뀌면서 새롭게 바뀌면서 원래 이제 기존 사업이 이거예요. 일사업부 도전성 소재 사업부 소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 있는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도전성 플라스틱 슈트림 이런 부분들도 있고 S사 뭐 L사 이런 게 국내 대형 IT 업체가 95 삼성이나 LG 그런 것 같아요. 대전 방지 광학 보호 필름 팀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삼성하고 LG 쪽이 많이 납품하는 것 같아요. 사팀은 LCD 셀 보호막 팀, 그것도 S사의 납품. 예. 기능성 소재팀. 예. 그 다음에 이런 전자부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딱 보면 기존 사업을 보면 상당히 기술력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기존 사업이 지금 계속 적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돌아서기를 턴하기를 좀 이제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규 사업도 이제 기술 쪽 이러한 부분을 진행한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사업에서 확장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사업이죠. 완전히 여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행사. 아까 뭐냐면 하청 여행사들과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L사 이건 롯데 면세점이죠. 롯데 면세점에 관광객을 송객 후 해당 관광객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송객 수수료 수취 및 유치 수수료 지급을 통한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화장품 유통 사업도 한다는 거예요. 도소매죠. 이제 이거 물품을 조달하여 국내 중국 초대형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게 유통을 통한 신규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 체계를 완료한 데도 있고 체계를 진행 중인 데도 있다는 거예요. 화장품 이미 그 매출 사업 보고서 보니까 화장품 매출이 발생했어요. 이미 매출이 발생했고, 여행사 매출은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익도 많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화장품 사업도 벌써 103억이 매출이 발생했죠. 여행업 서비스 385억, 그쵸? 이것보다 이제 더 커요. 두 개가 기존 사업보다 더 커요. 그쵸? 벌써 이제 50 거의 9억, 59억이잖아요. 59%잖아요.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성격이 이제 거의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 사업에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쪽은 기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굳이 안 볼게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과 관련된 부분 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 부분은 좀 안 보고 신규 사업 쪽을 이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 사업 쪽은 가동률이 좀 적죠. 평균 가동률 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부진하다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부분이고, 자, 이 화장품 쪽이 79억, 아까 처음으로 생겨버렸죠. 이거 기타가 지금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19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해외 법인 106억, 그 다음에 서비스 외 300, 이쪽이 이제 그거죠. 기타 관계사, 여행사,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뭐, 뭐 이런 게 있는데 연구 개발도 있는데 워낙 기존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만약 이 회사를 본다면 이제 그 기존 사업도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좀 약간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이 회사를 만약 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한 장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한 1, 2년 정도 좀 관점에서 이 회사를 접근하겠어요. 만약 접근한다면 1, 2년 정도 관점에서 지배 기업의 개요는 이렇게 뭐 JM 파트너스 14.72%라는 거, 그리고 2018년부터 여행사 화장품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수익이 나고 있고, 나노 트레이딩은 이 홍콩이라고 했죠. 홍콩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홍콩에서 이제 면세점 관련된 어떤 그런 도소매 관련된 거, 이건 여행사고,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아직은 나노 트레이딩 그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지금 그 홍콩 쪽이거든요. 홍콩 쪽에서는 면세점 그 도소매가 아직은 적자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 뭐야, 제천 국제여행사나 세대 국제여행사 보면 다 흑자죠. 20억, 5억. 두 개 합치면 벌써 25억이 영업이익이. 그리고 두 개 합치면 뭐예요? 37억이 380억, 384억 정도 되잖아요. 매출이 384억에다가 25억 정도 되니까, 올해 지금 샀는데 뭐 작년에는 뭐야, 올해 매출 뭐야, 지금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 한 달치 매출이에요. 이게 뭐냐, 한 달치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달치 매출. 예. 그러니까 다 한 달치 매출이 막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 매출도 이쪽도 커질 것 같고, 이쪽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쪽은. 왜냐하면 면세점 좀 뭐야, 롯데 면세점 관련된 면세 물품 그 관련 계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한 1년 그 정도 관점에서는 뭐 유효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연결 제외했고 이거는 예, 이미 5월 16일 날 연결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고 자, 그다음에 큰 것만 한번 볼게요. 큰 것만. 영업권 무형자산 보면 이게 사업권이라는 게 있고 영업권이 있어요. 둘 다. 사업권도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는 거고. 자, 여기 보면 매출 채권 있잖아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매출 채권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아까 미수금은 그 외라고 했죠. 정관의 사업 목적에 있는 매출에 대한 그 상대 계정의 매출 채권 이거는 그 외. 자, 뭐예요? 이거는 연결 이번에 두 개나 여행사가 두 개가 연결 대상이 됐잖아요. 지분을 취득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뭐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정기하고 단기하고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비교해서 뭐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예. 그래서 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연령별 보면 지금 매출 채권이 만기 미드로 한 게 많죠. 만기가 안 들어. 이거는 뭐 아직 뭐 그게 만기가 미드로에 있어요. 아직 우리가 돈을 줘야 할 때. 근데 이거는 만기 경과에 있는데 7개월 넘어간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도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게 뭐 기타 환율 변동 차이다. 환율 변동 차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볼 때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 재고자산도 지금 제품 같은 경우 4억이잖아요. 4억밖에 안 증가해서 제품은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이게 기존 사업 거는 좀 매출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재고가 증가했어요. 그쵸? 기존 사업 거 매출이 떨어진 재고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건 리스크는 있어요. 재고 왜냐하면 나중에 제품 뭐 감모 손실이나 뭐 폐기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증가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발생하는 그런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그렇게 큰 포지션을 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품 같은 경우는 68억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품 도소매가 이제 상당히 커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품을 좀 많이 사놓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품 사면서 선급금으로 미리 56억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선급금으로 주고. 엔터테인먼트 아까 매각을 했다고 했죠. 이 부분이 좀 적자가 나요. 영업도 그렇고. 투자 부동산이 있다는 거 임대하고 시세 차이. 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다음에 무형자산을 보면 영업권이 있잖아요. 아까 영업권 위에 뭐 이렇게 있는 영업권이 제일 커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그 재무상태표에 그 계정값 그 영업권 이해의 무형자산이 아니라 영업권 이해를 빼야 돼요. 무형자산으로 해야 돼요. 좀 뭔가 과거에 재무상태표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영업권 이번에 종속회사 살면서 영업권이 한 133억 지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영업권 상각비 손익계산서 차입금에 이제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많이 아까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지만 이거는 전환이 되면 또 부채 비율이 다운되잖아요. 이게 자본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제가 읽는 법은 다 뭐 이론 동영상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찾아보셔가지고 공시된 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론 동영상 먼저 듣고 할증 뭐 이런 부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자본금도 어떻게 해요? 여기 유상증자도 했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도 생기고 주식 수도 늘어나고 그렇죠. 이거는 전환권 대가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도 좀 익숙하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다 하는 부분들은 좀 이론 동영상을 심도 있게 안 보신 분들이에요. 예, 예.
이제 보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 동영상을 그래서 자주 보시라는 이유가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지금 매출이 줄었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재고는 늘었죠. 재고는 늘었기 때문에 그 재고가 리스크가 있다. 근데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늘었죠. 그쵸? 근데 재고도 이제 더 늘었다는 것은 뭐 늘었으니까 그리고 더 매출이 발생할 거다. 왜냐면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품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마진을 두고 파는 것 같아요. 8%, 8% 정도 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매출 이쪽이 이제 뭐 화장품이나 뭐 여행 관련된 그런 부분, 중개수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한 8% 정도 마진을 두고 파는 것 같아요. 중개할 때 8% 정도. 그래서 이 마진이 한 8%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출을 보면 대충 매출 총이익을 알 수 있잖아요. 매출만 파악을 하면 이 회사는 이제 매출이 이제 이쪽이 커지잖아요. 매출이 파악을 하면 매출 총이익은 알 수 있어요. 총이익을 알 수 있고 이제 나중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 그렇게 안 크죠?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거의 원재료 그 상품이 85.95.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냐면 한 14%밖에 차지 않아요. 14%.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에다가 한 이 정도 14% 정도 이제 이게 뭐야 매출 대비 뭐 관리비 판매 관리비 대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충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용. 그럼 이익을 대충 영업이익을 추산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매출만 추산을 하면 영업이익은 대충 추산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변동비니까 이제 고정비가 이거잖아요. 이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변동비고 큰 의미가 없어요. 변동비는 고정비는 거의 뭐 고정돼 있으니까 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만 좀 어느 정도 구하면 이익은 거의 뭐 그렇게 큰 고정비하고 변동비도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 중단하고 중단 영업 손익이 막 이렇게 그렇죠. 이게 적자되는 부분이 영업 손익이 적자되는 부분이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좀 뭐 재무 구조가 개선된 거예요. 그렇죠. 그 현금 흐름표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재무 상태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킨 거하고 잘 안 맞을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요. 참고만. 그리고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지금은 비교 너무 틀려졌기 때문에 회사가 너무 틀려졌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저번에 제가 그 공시에 대한 그 다트하고 그 다음에 킨드 그 공시 보는 걸 하나 동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 킨드에 가서 보시면 이 회사의 사업복 그 리포트가 있어요. 리포트가 세 개가 있는데 아마 그 리포트를 좀 더 참고를 해보세요. 물론 이제 리포트는 좀 더 긍정적으로 써져 있어요. 써져 있지만 우리는 좀 비판적으로 좀 보시고 너무 긍정적인 것에 따라가시면 안 되고 비판적으로 보시되 그래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좀 많이 이제 왜 그러냐면 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사업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여러분들 한번 킨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에 지금 기업 보고서들이 있는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그 기업 보고서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보면 이게 이건 홍콩 법인 창스 여행사가 40%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노캠텍이 60% 가지고 있고 60%는 나노캠텍.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제천 여행사 타법인 출자 이런 부분 이거는 매각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JM 파트너스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관련된 거 전환사채 7월 9일날 51억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변동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어 정정사항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시는 다 있으니까 공시 들어가서 찾아보셔요.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유상증자가 보면
누가 들어왔냐면 이 파이오프순이 누구냐면 이 타보분 주식 있죠. 세대 국제 여행사의 파이오프순 대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삼자의 배정 유상증자로. 그 다음에 후황용저가 대표잖아요. 이 사람도 제천 국제 여행사를 이 회사에 팔고 이쪽으로 유상증자로 해서 들어왔어요. 어때요? 여행사 대표들이 지금 자기 여행사를 팔고 이쪽으로 유상증자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 금액으로. 그쵸? 유상증자로 해서 들어왔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주 변경 이것도 이때 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셔요. 그 제재 현황도 있었었고, 예. 이런 부분 한번 쭉 훑어보셔요. 훑어보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복잡해요. 이게 파악하시는 게 그냥 설명 들으시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시사항들을 전부 다 한 번씩 이렇게 시기별로 출력하시면서 또 이제 여기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정정되는 사항도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복잡해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좀 뭐랄까 한 1년 정도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1년 정도 관점에서 만약 이 회사를 왜냐하면 좀 중국 차이나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너무 초장기로 보시면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관찰하셨다가 만약 자기 조건에 맞으면 뭐 조건 안 맞으면 그냥 뭐 패스해도 돼요. 굳이 회사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들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갑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천히 많은 사업 보고서 읽으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우리가 선택을 당해서 그냥 막 그 회사의 어떤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의뢰 입장이 돼버리니까 항상 갑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상